번째 달려보죠. 눈물로 작별입니다. 자, 오늘 오전 가수 고 김민규 선생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영면하기 전 고인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넨 곳이 있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우리들은 여기서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아르코 꿈밭 극장마당. 고인이 33년간 일궈온 소극장 학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배우 설경구, 황정민, 장현성 씨 등 이곳을 통해서 꿈을 찾은 후배들이 저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눈물을 훔치면서도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자, 오늘 발인 이모저모 좀 전해주시죠. 네, 아침 이슬과 상록수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긴 가수 김민기 씨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고인은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최근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중가요뿐만이 아니라 1991년 대학로에 소극장 학전을 개관하면서 대학로 소극장 문화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학전은 개관 33년 만인 올해 3월 재정난 등으로 폐관됐고 이 자리에는 새로운 극장이 생겼습니다. 오늘 장지로 향하기 전에 이곳을 들러서 기다리던 지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설경구, 황정민, 장현성, 박학기, 이적 등 고인과 인연이 있었던 배우와 가수 등이 모였습니다. 유가족들이 고인의 영정을 안고 들어서자 모두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목이 맨 소리로 아침 이슬을 불렀고 운구차가 빠져나갈 때는 사랑합니다 선배님이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수만 전 SM 총괄이 유족에게 상당한 액수의 조의금을 전달한 게 또 화제입니다. 이수만 전 총괄이 유족에게 5천만 원 조의금을 전달하려고 했던 걸로 확인되고요. 다만 고인이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럼 식사비로 쓰면 어떻겠냐 얘기했는데 이거 받는 게 안 맞다고, 고인 뜻하고 안 맞다고 해서 결국은 5천만 원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하느냐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은 학교, 서울대학교 선후배지간이고 그렇죠. 뭐 과는 다르지만 선후배고 음악을 같이 했던 좀 장르는 조금 다릅니다. 포크하고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같이 이제 음악을 활동을 했으면서 음악적 교감을 계속 나눴던 걸로 보입니다. 또 소극장 같은 거 만들었을 때 그때 형님 대한민국의 가수들의 초석을 다진 매우 존경하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학전 당시에 그 폐관할 때 1억 원을 캐쳐하기도 해서 두 사람은 상당한 어떤 깊은 관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냈는데 결국 돌려받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강아지를 찾습니다. 자, 한 괴한 때문에 강아지를 지금 잃어버렸다는 제보입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저녁 댕댕이 산책 중. 자, 그런데 뒤를 힐끔 보더니 종종 걸음을 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옆에서 어떤 남성이 이상한 노래를 부르자 걔가 동요를 하면서 막 저래요. 자, 겨우 진정이 되나 했는데도 계속 경계하듯 고개를 이리저리 휙휙휙.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막 뜬금없는 일본말로 괴성을 지르자 순간 걔가 뛰더니 그 순간 목줄을 풀고 막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네, 견주인 제보자는 해외 출장 일정으로 지난 22일에 제보자가 사는 곳과 다른 지역인 경기 광명에 사는 지인에게 반려견을 맡겼습니다. 지인이 이날 오후 9시 반쯤 안양천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벤치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던 40대 남성이 지인을 보고 갑자기 쫓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쫓아오니까 개가 불안해하면서 짖었고 안절부절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지인이 남성을 피하려고 샛길로 빠졌는데 그러자 남성이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극도로 흥분한 개가 목줄을 힘으로 빼고 차도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 과정에서 개가 트럭에 치였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그대로 도망쳐서 한 아파트 단지 부근으로 사라졌고 지인을 쫓아오던 남성도 똑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지금 저 강아지군요, 교수님. 네,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은 소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거에 유기됐던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서 정말 가족처럼 예쁘게 키우셨대요. 제보자의 가족처럼. 지금 특징으로는 저희가 봤지만 하얀색 믹스견이고 진돗개처럼 다리가 길다라고 하고
굉장히 순하다고 합니다. 경기 광명시 하안동의 하안남초등학교 부근에서 사라졌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찾지 못했는데 혹시 목격하신 분 있으시면 꼭 좀 연락해달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유기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불안감도 있고 맞아요. 공포심도 있을 텐데 다치기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벌벌 떨고 있을지 정말 가족 같은 제보자 너무 마음이 졸이실 것 같아요. 꼭 좀 보신 분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저희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영상 만나보시죠. 자, 두 남녀가 가게로 저렇게 입장합니다. 창가 쪽 자리에 착석. 자, 음식이 나오자 본격적으로 냠냠 쩝쩝. 술도 짠 하면서 식사를 시작합니다. 아, 한참 뒤에 얼추 먹은 남녀 자리에서 기립. 자, 그런데 말이죠. 어디로 갈까요? 계산대는 저쪽인데 반대쪽 방향으로. 바로 돌아보지도 않고 출입구로 고고.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아, 이 참 그 설마 먹튀하면서 말이죠. 저희 가는 거 아닙니다. 했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 30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있는 상가에서 벌어진 먹튀 사건인데요. 당시 이날 저녁에 50대 남녀로 보이는 두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식사 중인데 그때 마침 여성의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왔다가 합석했다 다시 또 갔어요. 그런데 잠시 이제 홀을 잠깐 비웠던 모양이에요. 제보자가 비웠더니 그 당시에 남녀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마침 제보자가 주방에서 나오니까 제보자를 보고 남성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희 가는 거 아닙니다. 요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장님 보고 아이 저희 가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뭐 이런 거. 그렇죠. 도둑이 제발 저린 거죠. 그러더니 마침 그들이 자리에 다 앉았어요. 가게 들어와서 앉았는데 그러다가 제보자가 좀 일 생겨가지고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한 사이에 아이고. 나와봤더니 금방 사라져 버린 겁니다. 즉 먹튀를 한 건데요. 세상에. 그날 피해액은 5만 7천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제보자가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연락을 받으니까 이 제보자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보를 했는데 저렇게 먹튀하신 분 다시 와가지고 5만 7천 원 갚으세요. 자, 팀장님. 네.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갚으시죠. 아, 너무 센가요? 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아, 좀 안 웃겼어요. 자, 간큰 차량 털이 3인조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야, 왜? 제발 말하지 너희도. 야, 이모. 오케이. 내 보낸 거. 지갑. 그 지갑. 야, 얼마? 야, 그 기계가. 몇 장이야? 30, 15. 자, 3인조 차량 털이범. 그런데 목소리 딱 들어도 저 영상 딱 봐도 미성년자들 육성이 저렇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네. 자, 지난 4월 17일인데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제보자가 좀 피곤해서 차량을 잠그지 못하고 잤는데 다음 날 내려와 보니까 현금 한 40만 원, 전자담배가 사라진 걸 알고 블랙박스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예. 10대 남학생 3명이 저렇게 왔고 사이드 미러가 옆으로 잠기지 않았을 때 그걸 알아봅니다. 문 열렸다고 보거든요. 아,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접히면 차를 잠긴 접히지 거고. 않은 차를 그렇죠. 그걸 확인하고 달려와서 트렁크, 좌석, 가방 곳곳에 다 뒤지는 모습이 음성이 확인됐고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확인해서 잭팟인데라고 신나하면서 과자도 뭐 먹고요. 뭐 여러 가지 돈하고 담배까지 이제 가져가 버렸는데 바로 신고했는데 10일 이후에 경찰에 잡혔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잡았대요? 예, 근데 문제가 여기는 서구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미추홀구에서 원정터리로 온 것입니다. 여기 말고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고요. 자, 촉법 소년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 지금 넘겨졌다고 하고 다만 이거 형사는 형사고 민사는 민사대로 갑니다. 또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민사적 40만 원 전자담배 이게 지금 배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보면 부모든 누구든 좀 갚아라, 사과해라라는 마음에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신부님의 당부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부님은 그 가톨릭 그 신부님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저 멀리 외국에서 이메일을 주셨어요.
네, 외삼촌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데 참견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조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에게는 외삼촌이지만 5살 어린 친척이 있다고 합니다. 50대고 아직 미혼이었던 외삼촌은 이혼 경험이 있고 자녀 1명을 둔 여성과 2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오는 12월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 모두가 너무나 기뻐했고 외국에 있는 사연자 부부와 친척들도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비행기표도 예매해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경사를 앞두고 문제가 생긴 건데요. 두 사람은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에 맞춰서 9월에 미리 살림을 합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종교가 천주교여서 신부님에게 주례를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부님이 결혼식 전에는 절대 한 집에서 살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혼전 순결을 하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하하. 아파트 입주 관련 상황을 듣더니 신부님은 차라리 결혼식 날짜를 9월로 앞당기라고 했는데 외삼촌 커플이 정말 결혼식을 9월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비행기표까지 다 구매해뒀던 사연자와 친척들은 난처한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연자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두 사람 다 곧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인데다가 상대가 돌싱인 마당에 굳이 신부님 말씀을 따라서 혼전 순결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지 아니면 외삼촌을 설득할지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결혼식을 당긴 외삼촌 커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조카입니다. 야, 지훈아! 아니지. 저기 지훈 외삼촌. 돌싱 커플이 재혼하면서 무슨 혼전 순결을 따져? 아니,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아니, 초혼이란 모를까, 어?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 전에 미리 살림 합친 애들 수두룩 빽빽이야. 신부님이 아니라 신부님 할아버지가 그랬어도 비행기표 다 예약해놨는데 이거 이 무슨 민폐냐고 도대체. 그냥 외삼촌 12월에 하자. 안 그러면 우리 못 가, 동그라미. 좋습니다. 이 구도 좋아요. 자, 다음 외삼촌 은배형. 아니, 은배야. 나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 난 이 외삼촌이야. 알겠어? 야, 그래. 네 말대로 비록 우리 돌싱 커플이지만 나 다해 지켜주고 싶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이 문란한 세상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려 들지 마. 그깟 비행기표 때문에 우리의 신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못 올 것 같으면 오지 마, X. 그렇군요. 자, 일단 교수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뭐 이게 초혼이고 재혼의 문제인 것 같진 않고요. 만약에 혼전 순결에 대한 신념이 결혼하시는 신랑 신부가 본인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신념이고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신부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하시는 그런 거는 이제 그럴 나이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50이 넘으셔서 결혼을 하시니까 결혼식이라는 식보다는 두 이제 분이 한 가정을 이룬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자체보다 빨리 그냥 그 안정적인 가정을 저는 꾸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좋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는 뭐 혼전 순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식 날짜가 중요합니다. 정해놓은 날짜잖아요. 이 날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날짜를 쉽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아주 앞으로 당겨버리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제 주장이긴 한데 뭔가 중병이 걸린 거나 아니면 아주 특단의 사정이 생겼을 때나 뭔 병이요? 뭐 중병이 걸려서 뭐 불가능하다. 중병.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몰라도 지금 이 사정으로 바꾼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도 와야 되는데 만약에 변경된다 그러면 뭔가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납득시킬 수 있는 얘기가 되는데 무슨 이 혼전 순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의견 일단. 저도 이 날짜 때문에 그런데요. 친척들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모든 신부님들이 똑같이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X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정말 김은배 팀장님 좀 잡아주세요. 자, 저렇게 보기에는 저렇게 우락부락 너무너무 진짜 무섭게 생기셨지만 우리 김은배 팀장님 신학대학원을 나오신 분입니다. 자, 뭔가 왠지 제 느낌인데 혼전 순결에 대해서 뭔가 신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것보다는 세 분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지만 사실상은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신념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결혼식 주체가 누굽니까? 신랑 신부 아닙니까? 신랑 신부가 12월 달에 하기로 했지만은 9월 달 땡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존중해야 돼요. 왜? 주인공이 바꾼다는데 그 만약에 조카 이런 분들이 비행기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와도 그만이야. 하지만 두 사람이 날짜를 바꿨으면은 두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는 게 소신이고 아까 종교적 문제, 혼전 순결 얘기하는데 혼전 순결 문제는 천주교는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에는 로미에도 줄에 보면은 그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두 분이 약속을 할 때 결혼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말하는 걸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론 있으신가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와도 된다는 거잖아요. 안 오는 건 본인 마음이죠. 그거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결혼식이 축하를 못 받는 거죠. 아, 진짜. 예, 그 이유라면 납득 못 하는 거거든요. 자, 좋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곰새마리님 친척들 생각은 안 하나요라고 하셨고요. 윤희선님 결혼식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하객들은 신랑 신부에 맞춰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혜연님은 조카가 왜 참견인가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의리!